2016년 3월 전 세계가 주목했던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 기억하시죠? 이세돌 구단의 신의 한 수로 인공지능을 상대로 유일무이한 승리의 족적을 남겼던 4국입니다. 그 추억을 회상해 보면서 그 판을 가지고 판짜는 방법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강좌에 앞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할게요. 이세돌 구단의 100번, 알파고의 흑번입니다. 네, 최신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인공지능의 첫 등장을 알렸던 알파고의 바둑을 검토해 보면서 참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수법들이 정말 바뀌었어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석 하나하나에도 수순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지금 다시 보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들었는데요. 네, 이렇게 일단은 화점 소목으로 대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알파고가 흑번이죠. 네, 걸쳐가니까 과거에도 많이 두어졌던 또 실기형 기사인 이세돌 구단이 좋아했던 이렇게 붙여 뻗는 정석을 두었어요. 여기서 흑은 사실 정수는 그냥 이어서 받을 때 벌리거나 또는 걸치거나 하는 수를 추천합니다. 일단은 인공지능은 지금 기준으로서는 이렇게 이어서 받는 것을 추천해요. 네, 그런데 이제 당시 그 알파고가 흑번으로 걸쳐 갔는데요. 이 사람들이 많이 두던 정석이었어요. 사실 걸쳐가는 수의 의미는 이제 백이 만약에 받아주면 다시 이렇게 호구를 쳐서 백도 이제 정석으로 한 칸으로 받을 때 이렇게 벌려가는 자세를 두게 되면 이렇게 귀에서 먼저 한번 걸쳐가는 수가 흑으로서 좀 이득이다라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걸쳐둔 교환 없이 그냥 이렇게 호구를 쳐서 벌려가게 되면 백이 변 쪽으로 가까이 눈목자로 이렇게 다가갔을 때 그러니까 받지 않았을 시에 이렇게 침투를 해서 흑 모양을 좀 쉽게 부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한 칸을 이렇게 띄어서 지킨다면 실제로 이렇게 많이 두었습니다. 흑이 약간 발이 느리다? 당했다라는 이제 사람의 이론이었죠. 네, 그런데 이런 이제 이론들이 전부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형태는 호구를 칠 때 이렇게 백이 받지 않아요. 절대 받지 않고 호구를 칠 때는 손을 빼거나 둔다면 들여다보고 이으면 나를자를 두어서 이렇게 활발하게 두는 것을 추천하고요. 들여다볼 때도 잘 받지 않고 위로 밀어서 많이 둡니다. 그러면 이 교환만 해둔 상태에서 또 손 빼고 다른 곳을 두는 것을 추천하거든요. 워낙 큰 곳이 많기 때문에 발빠르게 두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호구를 치면 이었을 때는 이제 손을 빼게 되면 붙여서 2단을 젖히는 붙여서 이렇게 젖혀가는 행마가 굉장히 타이트하면서 백을 압박할 수 있는 수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젖혀가게 되면 백도 이렇게 반발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귀에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 쪽으로 이렇게 단수 쳐서 한 점을 내주고 이어가지고 일단 흑도를 갈라야 되는데 그럼 나를자 자세가 제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있게 되면 받아주고요. 호구를 치면은 받지 않는 이유는 붙이는 수가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젖혀서 두어볼게요. 그러면은 돌이 이어져 있을 때는 흑이 괜찮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두어보면 손을 빼고 두었을 때 붙이고 이렇게 백이 바로 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나를자의 자세가 좋습니다. 하지만 흑돌이 이렇게 옆에 호구에 가 있으면 훨씬 더 엷어요. 그래서 백을 압박을 할 때 이렇게 붙여서 젖히는 압박을 할 때 백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둘 수가 있죠. 이렇게 두었을 때 흑이 너무 엷은 형태입니다. 이어져 있을 땐 바로 끊을 수 있지만 지금은 나를자의 위력이 훨씬 더 감소됐죠. 백이 연결이 되어 있고 좀 흑은 엷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구보다는 있는 것을 추천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애호가분들께서 두시기에 저는 호구를 많이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예전에 바둑을 두셨던 분들은 그냥 받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받아주면 한번 들여다보는 것까지 교환하고
선수를 잡고 이제 벌려만 두더라도 흙이 이미 이득을 보았고요. 네, 또 발빠르게 걸쳐가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호구 치는 거 추천합니다. 호구 쳐서 두어보세요. 네, 하여튼 예전 이론대로라면 호구를 치고 받을 때 이렇게 벌렸을 때 다가가는 것이 싫다. 침입수 때문에 또 지켜야 되는데 발이 느리다는 이론이었는데 네, 실제로 발이 느립니다. 한 칸은 받아주면 안 되죠. 네, 선수 잡아서 손 빼는 걸 추천하고요. 네, 손을 빼고 두었을 때 실제로 지금도 인공지능은 네, 이런 자리 높게 이렇게 가는 것도 있었어요. 낮게 가는 것도 있고 네, 흙 모양을 부술 수 있어서 막상 백도 나쁘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흙도 둔다면은 들여다보고 받을 때 들여다보는 교환이 좀 전투에 있어서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선수 교환을 하고 변으로 벌리지 않고 변 벌림 자체가 한 3% 이상 떨어지네요. 승률이. 그래서 발 빠르게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을 벌리는 것은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뭔가 안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데 안정하지 않아도 변의 벌림돌이 없어도 탄력이 많아서 공격이 쉽게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여기서 그 당시에 알파고는 사람의 기보로 바둑을 배웠다라고 알려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은 받지 않고 이제 먼저 걸쳐서 나를자로 받을 때 호구를 쳐서 이렇게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비틀었죠. 네, 이렇게 입구차를 두었는데 인공지능은 여기서는 둔다면 그냥 들여다보고 받을 때 이렇게 무겁게 만들어 놓고 두는 걸 추천하고요. 흙도 밀어서 이렇게 반발을 해요. 그러면 손 빼고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입구자를 두었는데 이수 자체가 이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는 정석이 있었죠. 하지만 호구가 되어 있을 때는 모양이 좀 흙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백이 좀 더 많이 당했습니다. 승률상으로는 약 8%가량 떨어지네요. 네, 흙이 이제 벌려가니까 네, 여기서 또 좌상귀 쪽을 걸쳐갔고요. 네, 우리 애호가분들께서 특히 기원에 가면 가장 많이 나온다는 정석이 등장했어요. 눈목재 협공인데 지금 현재 인공지능 기준으로 블루스팟짜리더라고요. 네, 당시 알파고가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는 이 한 수만 봐도 알파고가 엄청난 고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제가 이 눈목재 협공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를자를 씌워서 나와서 끊게 되면 복잡하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결과가 흙보다는 백이 조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도 흙이 뭐 그냥 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악수고 받아 주었을 때 이게 백 석점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흙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백이 이렇게 붙여서 젖힐 때 끊어가면 탄력이 많아서 이제 타개를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이제 고수들은 이 나를자를 두죠. 네, 나를자를 두었을 때 나와달라라는 주문인데 그러면 실제로 백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백도 여기서는 네, 나를자를 귀 쪽으로 먼저 공략을 하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은 한 칸으로 두고 젖히고 찌를 때 팩감이 좀 있는 상황에서는 이어서 버틸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이어서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축을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 치고 지금은 나오는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백이 늘 때 이렇게 한 점을 잡게 되면 이 축으로 흑도를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바둑이 여기서 끝나버려요. 네, 그래서 이 축까지 전부 계산을 하고 둔 겁니다. 이 눈목재 협공은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아마 그냥 둘 것 같아요. 감각적으로. 근데 알파고는 이 축까지 계산을 하고 둔 거예요. 그래서 블루스팟짜리. 네, 그만큼 대응하기 까다로운 자리였었고 당시에 이제 이세돌 구단이 손을 빼고 쉬운 진행으로 네, 귀를 버리고 두었는데 여기서 이제 몇 수 안 되지만 19수 두었거든요. 흑의 승률이 57%로 이미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좀 어렵더라도 여기서는 이 장면에서는 사실 뭐 이런 수도 되지만 쉽게 둔다면 이런 수도 가능하기는 했어요.
네, 물론 이것도 막상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두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를자를 두면 그래도 그나마 쉽게 연결할 수 있는 형태여서 블루스팟 자리에서 잠깐 사라졌는데 이 자리 두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좀 쉽게 둘 수 있는 장면이에요. 또 이렇게 두면은 네, 100도 나를자로 건너가서 네. 물론 한 칸을 뛴다든지 반격을 했을 때 변화가 어렵긴 합니다만 실전에는 좀 이쪽으로 그냥 쉽게 귀를 버려서는 변보다는 귀가 크기 때문에 흑이 만족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약간 축 관계에 대해서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전부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알파고의 입장에서 이 축을 보고 두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굳이 암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실전에는 이렇게 두었어요. 그러니까 좌쪽이 붙이는 곳이 블루스팟 자리였는데 인공지능은 좀 적극적으로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세돌 구단은 그냥 한 칸으로 정말 사람다운 감각으로 두었고요. 그러니까 나를자의 굳힘도 정확했어요. 네, 여기서도 지금도 블루스팟 자리더라고요. 놀랍습니다. 네, 거의 이제 올해로는 2016년도에 두었던 판이니까요. 네, 거의 뭐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네, 지금도 인공지능 블루스팟 자리들만 추천하고 있어요. 네, 벌려가는 것도 좋은 자리고요. 네, 인공지능 추천수 블루스팟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는 정말 당시에는 아주 놀랐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이런 모양, 좌기의 모양을 이렇게 붙여간다는 수를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블루스팟 자리인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알파고가 지금 인공지능에 비하면은 실력이 네, 당연히 견줄 바가 못 되지만 지금 인공지능 기준으로 보아도 이렇게 붙이는 자리가 블루스팟 자리고 이렇게 활용을 해서 무겁게 돌을 만든 다음에 누른 다음에 다시 또 중앙 쪽으로 붙여서 만약에 젖히면 반대편을 젖혀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또 만약 이쪽을 젖히면 또 반대편을 젖혀서 모양을 정리하고 이런 의미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네, 인공지능은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뭐 모르면 손 빼라라는 바둑 격언 대신에 모르면 붙여라라는 격언으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붙여가는 수도 네, 너무나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속임수라고 하잖아요. 이쪽 두면 막아서 나오면 무거워져서. 그런데 한 번만 이렇게 붙여놓고 다시 또 어깨를 짚어서 네, 이렇게 인공지능 한번 나가놓고 지금은 아예 끊어서 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네, 지금이 훨씬 더 실력이 좋죠. 인공지능은. 네, 일단은 이렇게 어깨 짚어가고 잡았는데 지금 몇 수 두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서도 사실 이렇게 젖혀주면 이렇게 젖히고 받을 때 두 점머리 양쪽으로 당하면은 곤란해집니다. 모양이 안 나와요. 이렇게 모양이 완전히 찌그러지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 함부로 따라서 젖혔다가는 급소절이 맞아서 망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이 선을 이렇게 늘어서 받았는데 그 이수 보면서도 이세돌 구단이 참 잘 둔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인공지능은 그냥 느는 수를 추천하더라고요. 예, 지금 흑이 유리해진 상황인데요. 65% 정도네요. 실전에는 늘어서 두었고요. 네, 호구 자리도 네, 약점을 지키는 양 호구의 자리도 블루스팟. 흑은 지금 굉장히 두텁게 두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판을 짜 나가는 데 있어서 이세돌 구단은 워낙 또 실리를 좋아하는 기사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제 또 상변에 붙여서 이제 약간은 집이 좀 많아 보이지만 흑이 워낙 두터워서 그러니까 원래는 선실리 후타기 작전으로 많이 두는 기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변에 이제 넓은 모양을 깨면 백이 집이 많아 보이지만 그런데 흑이 두터워서 지금 흑이 유리한 상황이에요. 승률을 알아보면 흑의 승률이 74% 정도로 우세합니다. 상변 타개가 중요한 시점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세돌 구단의 선택은 붙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감각으로는 나를자가 떠올라요. 이렇게 나를자로 두면 좀 가볍게 하면서 두 점을 만약 끊기게 되면 버리면서 버림돌 작전으로 들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를자도 백돌 전체가 엷어서 흙이 이렇게 두 점을 끊어 잡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를 공격을 했을 때 백돌이 굉장히 무거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자도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가는 행마가 굉장히 멋져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주고 눈목자루 행마를 해서 아, 정말 이세돌 구단다운 타겟다. 멋지게 잘 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인공지능은 여기서 더 심하게 삼선 쪽 붙이는 수를 추천하더라고요. 이수의 의도는 뭘까요? 만약 뒤로 물러난다면 이렇게 늘어서 훨씬 더 큰 모양을 갖추고 안형을 갖출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두었을 때 네, 흙이 이미 조금 당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또 반대편으로 활용을 하고 또다시 우측 먼저 모양을 정리하고 또 좌측에서 활용을 하고 다시 중앙 쪽으로 나오는 진행을 선택을 하는데요. 그야말로 신출귀몰한 타개죠. 네, 이렇게 붙여가는 수를 과연 사람이 둘 수 있을까요? 지금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붙이고 따라서 젖히면 이렇게 이선 쪽으로 젖혀서 흙이 만약 끊어준다면 한 점을 내주고 또 이렇게 호구를 쳐서 연결하는 자세를 두어 갔을 때 백의 타개가 괜찮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정말 이세돌 구단다운 멋진 타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느슨한 수였다라는 거죠. 인공지능은 한술 더 떠서 붙여서 젖혀가면 다시 아래편을 젖혀서 흙도 이어서 받는 걸 추천하고요. 그러면 백도 이때 이렇게 그냥 늘어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단수를 반대편으로 쳐서 막아가면 막아도 곤란하고 중앙 쪽으로 막아도 살더라도 너무 작게 살아서는 좀 살지도 못하는 형태 같아요. 사실은 산다고 마음먹으면 밀고 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뛰게 되면 살아있는 형태죠. 하지만 살고 망했네요. 살고도 이렇게 되면 간신히 살았지만 흙의 승률이 98%로 거의 바둑이 끝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얼마만큼 활용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느는 것보다는 호구를 쳐서 흙에게 젖혀달라라는 그런 주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끊어서 모양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약간 약점을 만드는데 물론 불리하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젖혀서 또 반대편에서 탄력을 구하는 행마를 추천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죠. 여기서 사람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감각으로는 나를자가 떠오르는데 물론 이세돌보다는 조금 더 화려하게 붙여서 이렇게 눈목자를 두었지만 초반 몇 수 두지 않았어요. 총 지금 46수 정도 두었는데 흙의 승률이 83%. 실전에는 블루스팟짜리 알파고가 이렇게 어깨 짚어서 어깨 짚는 수를 늘어서 타개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밀다 보면 백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젖히면서 상변의 백 전체도를 압박하는 수를 택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몇 수 두지 않았는데요. 승률은 9대1 정도로 흙이 크게 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의 마지막에 좀 이세돌 구단이 이 판을 이겼잖아요. 신의 한 수로 유명한 그 사곡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승리를 거뒀던 한 판인데 사실은 지금 이제 와서 인공지능을 이제 켜고 검토를 해보면 지금 보면 정말 명백한 오류였고 버그였다라는 말밖에는 떠오르지 않는 장면이더라고요. 왜냐면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끼어간 수가 78번째 78번에 이렇게 끼어간 수가 신의 한 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당시 이렇게 끼우는 수로서 알파고가 정신을 못 차리면서 버그가 일어나면서 이제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장면이 여기서부터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지금도 흙이 13집 13.7집 우세한 상황이고요. 이 수를 사실은 수가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어떤 의미냐면 이 끊는 약점을 이렇게 단수를 쳐서 붙여서 단수 쳐서 받아주면 이렇게 끊어서 두 점을
잡겠다라는 의도예요. 요석이죠. 그런데 문제는 중앙 쪽 단수를 쳤을 때 이렇게 이으면 수가 안 되더라고요. 이쪽은 끊겨도 이어서 그만이고 이쪽을 쳐도 단수 쳐서 이렇게 두 점을 그냥 온전하게 잡으면서 흙은 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립이 안 되는 수였다. 신의 한 수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던질 곳을 찾는 수였어요. 사실은 수가 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그 당시 감탄을 하면서 이설구단이 정말 묘수를 찾았다. 이렇게 좀 해설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보니까 묘수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던질 곳을 찾는 수였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 당시에도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보다 훨씬 더 사람을 초월하는 엄청난 수들을 많이 보여주었었고 몇 수 두지 않았습니다만 초반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더 좋은 수를 많이 두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인간과의 실력 차이는 엄청났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한 판이었고 정석 하나하나의 수순에서도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렇게 두지 않았을 텐데 라는 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과거 바둑을 또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는데 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바둑퀸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